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여론 지형을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은 매우 불리한. 그러니까 중도 싸움에서 어떻게든 중도 소구력을 가져야 이기는 승리 전략인데 네. 저런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어떻게 네. 분석합니까?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사실은 네. 모든 선거는 어쨌든 이제 결국 대선 특히 네. 중도에게 어떻게 소구할 것인가가 마지막에 캠페인의 그냥 핵심이에요. 예, 예.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치러지게 되면 대선이 짧잖아요. 네. 한 이제 2개월 정도, 60일 60일 정도 안에 치러지게 되는 것인데 네. 단기간에 이제 그 안에 뭐 어떤 것들을 큰 변화를 가져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대중의 마음도 네.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여론이 갈 때와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기후적 특성이 기후. 있는 거죠, 여론은. 예. 근데 그것이 단기간에 이제 바뀐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 야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선 전략을 지금 이미 시작한 거예요. 이미 원래 이제 간단합니다. 경선에서는 우리 지지층에게 소구하는 전략을 합니다. 경선에 네. 왜냐하면 당원들한테 이제 뭐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본선에 가서는 그거는 후순위고 네. 중도층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제 이게 본선 전략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당은 지금 이 대선이 치러진다는 걸 준비한다고도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도층 뭐 접근 전략을 할 수 없는 측면들이 이제 있는 네. 것이고 최근에 이제 지지층들이 양당이 보기에는 매우 이제 강성화돼 있어요. 여권 성향층들도 매우 이제 강성화돼 있고 전반적으로 매우 보수 뭐 이런 흐름들이 이제 강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정말 합리적이고 똑똑한 변호사인데 어느 날 쓱 오더니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더라. 네. 너무 놀랬다. 이제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참 최근에 이제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극단화 현상이 너무 이제 심해 가지고요. 우리가 요즘에 보면 어떤 정치인에 대한 이제 호감도 조사를 묻잖아요. 네네네. 옛날에는 그냥 편하게 호감이 간다라고 네. 얘기하고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그냥 그거보다 적거나 적은 네. 경우도 많이 있었고 예. 뭐 나는 뭐 호감 가는지 비호감인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예. 가령 이제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민주당의 어떤 주자들은 호감도가 50% 넘는 경우도 있고 막 예. 했었거든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정치인들 호감도를 묻잖아요. 예. 40을 넘는 사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호감이 가지 않으면 반대쪽 나머지 분들은 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나 어떤 진영에 있는 인물들을 바라볼 때 네. 내가 정말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싫은 거예요, 그냥. 어머. 근데 사실은 그렇게 싫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굳이 관심이 남의- 없는 사람인데. 예. 뭐 그렇게까지 싫어할 이유가 점점점. 정당 예.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예. 지지율이 예전에는 이렇게 지지했어요. 이 정당은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야. 그래서 지지를 합니다. 우리가 네. 이제 그것을 정당 일체감에 의한 지지라고 해요. 여기 나랑 맞는 데야. 예. 다른 데들은 그냥 관심 없어. 이게 이제 10년 전의 패턴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내가 지금 이 정당을 지지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정당을 좋아하고 뭐 잘하고 못하고는 난 관심 없어. 싫어하는 저쪽에 있는 놈을 때려잡을 사람이 정당이 여기기 때문에 난 여기를 지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정당에 대한 호감도도 물어봐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한다면 좋아하는 정당 지지한다, 호감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관심 없어요. 근데 한 2배 이상 반대쪽에 있는 비호감도가 높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반대쪽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쪽 정당이 필요해서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탄핵 이제 이쪽 진영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예. 이제 계엄을 해서 예. 뭐 이제 탄핵을 해야 한다 이런 논의가 있을 때 정당 지지율이 쭉 떨어졌어요. 예, 그랬죠. 근데 한 이제 2주 만에 바로 올라갔죠. 바로 회복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 그 정당이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저쪽 반대쪽에 있는 정당을 예. 막을 차단할 혼내줄 정당은 여기기 때문에 그냥 다시 지지하는 거예요.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이 그러니까 그런 논리군요. 계엄은 잘못했어. 그러나 네. 탄핵은 안 돼. 왜냐면 뭐 그런 그래서 논리라는 거잖아요. 그분들 이렇게 저런 조사들 네. 만약에 왜 탄핵에 반대하십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높은 비율이 예. 야당을 내가 잘 되는 걸 싫어해서 야당의 어떤 인물이 대통령 되는 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높은 거예요. 걸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탄핵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탄핵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그런데 이제 지금의 어떤 정당에 대한 지지층들의 이제 특성이라는 거 하는 것이 이 정당에 대한 평가를 언제부터 통해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오래됐어요? 뭐 순차적으로 되긴 했겠지만은 네. 다 10년 내 현상이에요. 10년 내외 현상이다. 예. 그러니까 어떤 우리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이제 한쪽의 정보들이 예. 이제 만 수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고 최근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인 거예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뭐 주자릿수 지지를 보였잖아요. 대선 주자릿수. 네네네. 매우 이제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20%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ARS 조사에서 예. 매우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 예. 근데 통상적으로는 10% 이제 막 초반 중반 때까지 나왔는데 예전에 이랬습니다. 제가 보수에서는 특별한 어떤 사람을 밀어 올리는데 네. 부각시키는데 한 반년 이상 걸립니다. 진보에서는 한두 달 안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보 습득력이 빠르니까 젊은 층들. 근데 어르신들이 많은 보수층에서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어떤 새로운 인물을 한번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띄워보자라고 했을 때 네. 이게 깨진 거예요. 보수에서도 한 달도 아니라 이제 한 보름 만에 0%에 있는 거론되지 않던 사람을 예. 두 자릿수 지지율을 만드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게 유튜브라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유튜브와 이제 단톡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는 것인데 예. 어떤 주요한 진영 내에서 커터 역할을 하는 곳들에서 예. 우리 이렇게 합시다. 지시 명령 뭐 이런 것들이 전달돼서 이행되는 시스템 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론 이거는 시장이 물론 무섭다. 뭐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닌데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사에서 그건 선택지에 보기에 이제 김문수라는 인물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0이었고 그다음에 넣어가지고 올라간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한국갤럽의 어떤 조사들은 선택지를 제시해주지 않고 누가 나왔습니까?라고 묻는데 안 나왔던 인물이거든요. 네.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인물인데 불과 2주 만에 두 자릿수가 두 자릿수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예. 전직 총리고 뭐 이런 분들이 1% 사실 넘기가 지금 쉽지 않은 1%? 거예요. 1% 2% 넘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근데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하더라도. 분들이. 근데 0%에서 갑자기 2주 만에 10몇 프로가 나왔다. 예. 이게 어마어마한 거다. 현실에서 잘 있을 수 없는 없는 일인데 그게 가능한 상황이 돼 버렸으니까 됐다. 예. 그렇죠.